서울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누가 후보가 될 것인지 각 지자체별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고 있고 경선 과정들도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 후보, 단일화 후보, 어, 보수 단일화 후보 선출 과정과 관련해서 내부에 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주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부지리. 어부가 뭔가요? 물고기 잡는 아비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부를 얘기합니다. 어부가 이득을 얻었다. 물고기 잡는 이가 이득을 봤다. 무슨 이득일까요? 여러분들 뭐 고사성어 밝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미난 중국의 고사가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저 새가 이제 날아간다. 이거는 새가 날아가다가 저기 조개를 봤어요. 그래서 저거 조개 속살을 내가 빼 먹으면 참 저거 맛나겠다 하고서 조개야 입을 벌리거라 하면서 그 입에다가 부리를 넣었더니 조개도 자기가 이제 먹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새의 부리를 꽉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 살을 먹으려는 이 새와 먹히지 않으려는 조개 둘이 막 다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어부가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거 봐라. 해서 이놈 둘 다 내가 잡아야겠구나 하고서 잡아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 놈이 싸우는 과정에서 제3자가 이득을 봤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어부질이다 하는 이 고사성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지난번에도 이제 선거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이 어부지리의 악몽이 또 재현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조전혁, 교수가 지금 예비 후보로, 며칠 전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서울 특별시 교육감에 나오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펜앤마이트 기사인데 이거를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출마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 후보 난립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좋은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위원회라는 이 사단법인 단체가 자, 지난 27일 윤호상,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윤호상 교수를 서울시 교육감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류순호 전 방송통신대 방통대 총장이 불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독자 출마를 이제 나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 원래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류순호 전 총장이 서울, 경기, 인천 좋은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회의와 윤호상 교수를 상대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결정문에 따르면요, 류 전 총장은요, 올해 6월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립된 이 비법인사단인 이 서울, 경기, 인천 좋은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회의가 이제 4월 초부터 해서 보수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는데 여기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류순호 교수가 전 총장이 뭘 문제를 삼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후보들끼리 논의를 하기로는
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 2개소에 100% 무선전화 가상번호 응답 방식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1000명한테 ARS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로 윤호상 교수가 이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된 게 이게 잘못됐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왜? 이 여론조사를 유선전화 30%, 무선전화 70%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후보자들의 동의 없이 무선전화 100%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되지 않은 방법, 합의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합의되지 않은 후보가 선출됐다 하는 게 유순호 전 총장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요. 이 사건 합의서를 보면 조사 방법으로 100% ARS 방식으로만 정하기만 했을 뿐, 이 ARS 방식을 유선 전화로 얼마 할 건지 또 무선 전화를 얼마 할 건지 이런 것까지는 별도로 합의가 없었고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6일까지 조사 방법, 이 ARS 무선 전화 방법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 이 류순호 전 총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류순호 전 총장은 이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후보 경선은 아니죠. 어떤 누구를 단일화 후보를 할 것인가 하는 이 어떤 자기들끼리 이제 모인 이 회의에 참여도 했었고 또 이 법원에서 이렇게 류순호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류 전 총장은 이 결정 윤호상 교수를 이 보수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하는 이 추대회의의 시민회의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 출마를 할 의사를 좀 내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순호 교수가 좀 이렇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조전혁 광운대학교 석좌 교수도 지난달 말에 아예 이분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 서울교육감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후보 등록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 교수는요, 이 출마의 변에서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스스로 다짐했지만, 자, 분열된 보수, 단일화를 이끌 중심조차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내가 나서야겠다. 조전혁이 좀 나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박한 요구를 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시민회의 누구를 서울시 교육감으로 추대를 할 것이냐 하는 나름 이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 윤호상 교수가 이 보수 진영 단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불복하고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이 윤 교수를 이 단일 후보로 하는 이 결정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효력을 정지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이 류순호 전 방통대 총장. 이 법원에서 그 가처분은 인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데,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자 출마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전혁 교수도 서울시 교육감에 아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이게 이런 상황 때문에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에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 난립이 진보 진영의 어부지리 결과를 낳게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인 거죠. 자, 어부지리가 어떤 말인가? 과거 이제 최근 실시된 과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지금 교육감이죠.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제 보궐선거니까 아무래도 좀 선거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은 머릿수는 좀 적습니다. 근데 이 보면요, 정근식이가 96만 3,876표를 득표를 해서 득표율이 50.24%로 나타났고, 우익 후보가 두 분이 나왔어요. 조전혁 후보랑 윤호상 후보가 두 분이 나왔는데, 득표수가, 조전혁 후보가 88만 1228표로 45.93%, 윤호상 교수가, 7만 3148표로, 득표율이 3.82%, 이렇게 해서, 자, 결국에는 정근식이 당선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 두 후보,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가 그 당시에 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두 분의 득표율을 그냥 단순 합계만 해도 49.75%. 굉장히 이 정근식 지금 교육감 당시 후보와 완전 접전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런 선거 구도 속에서 어떤 유권자들은요. 이번에도 정규식이 되겠네. 조전혁이든 윤호상이든 투표해봐야 내 표 그 사표가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만약에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했었다면 정근식을 누르고 우익 보수 서울 교육감이 탄생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근식한테 이 서울교육감 자리가 돌아갔고요.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 서울교육감 선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보수 후보가 무려 4분이나 나왔고요. 좌익 쪽에서는 이제 조희연이랑 최보선이랑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보세요. 자,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윤호상 다 합치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58.59%. 조희연의 38.10%. 거의 조희연에다 최보선 더해도 58.59%. 한참 못 미치죠. 이 결과를 보세요. 이 2022년 이 교육감 후보에서 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고 너도나도 나오는 바람에 이 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완전히 분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8.10%, 161만 4,514표를 받은 이 조희연이 서울교육감이 되게 된 겁니다. 보수 후보들의 표를 다 합치면 58%, 거의 59%에 육박하는데 38% 득표율로 조희연이 당선된 거예요. 서울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보세요. 이 결과들을 보면 꾸준히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우리는 이 진보 교육감들, 소위 좌익 교육감들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교육들에게 보수적인 교육, 말하자면 서구권에서 말하는 그런 그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PC주의, 이런 교육들.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런, 의사표명을, 서울의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 후보들이 지리멸렬해가지고, 의견을 한데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좌익,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전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피해를 유권자, 학부형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전혁 후보와 지금, 윤호상 후보, 지금 다시 두 분이 맞붙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정근식, 지금 교육감, 이 정근식이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서울 교육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좌파 교육감 1대, 보수 교육감 2 해가지고, 보수 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또 표를 갈라먹어서 또 정근식이 당선되는 그런 어부지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중지를 좀 모셔가지고 양보할 건 하시고 또 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한번 단일 후보를 좀 내봐서
서울시의 유권자들한테 정말 어떤 교육을 원합니까? 하고서 묻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